반갑습니다. 신이준 강사입니다. 오늘은요, 다른 강의 영상들과는 다르게 어느 한 주제에 대한 개념 정리나 문제풀이를 다룬다기보다는 요즘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에 대한 답변과 제가 아이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기본 원리들, 기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들을 좀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혹시라도 만약에 문제풀이 방법이라든지 기본적인 원리를 빠르게 정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이 영상 댓글에 고정시켜 놓은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제가 이 설명드린 부분들을 지금 싹 스킵을 하시고 뒤로 바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각설하고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제가 7월달 그리고 12월달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어요. 물론 학생들은 아니고요. 학부모님들에게 되게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어 공부를 잘할 수 있느냐, 그죠? 어떻게 영어 공부를 준비해 나가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은 이 질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실은 이 질문과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시험에서 내가 고득점을 받을 수 있겠는가, 내지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지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신 것과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실은 간단하면 되게 간단하고 복잡하면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일단은 단어를 많이 알아야 돼요. 단어를 당연히 암기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단어들을 가지고요, 문장을 구조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구조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문장의 길이라든지 접속사의 유무라든지 아니면 아이의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혹은 훈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구조 분석이 한 단어가 한 문장에서 주어였던 것들이 다른 문장에서 다른 역할을 수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얘가 유동적이라고 하는 게 되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얘는 정답이 아니라 아이의 추론 능력에 생각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 그리고 내가 구조 분석이 끝났으면 그 문장을 내가 해석을 해서요. 그리고 내가 걔를 이해를 해가지고 문제의 의도에 맞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실은 이게 다예요. 이게 다. 그런데 여기다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해드리면, 단어를 암기를 할 때는 그 뜻을 암기함과 동시에 반드시 그 단어의 품사를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품사.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이 품사라고 하는 것들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거를 지금 정리를 하는 게 바로 뭐냐면 문법이에요. 근데 실은 뭐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영어는 암기할 게 너무 많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많습니다. 그런데 그 전체, 수능까지 봐야 되는 그 전체 양을 한다고 하면 실은 다른 국어나 과학이나 수학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확실히 그 양이 적긴 해요.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는 분명히 암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 단어와 지금 문법을 가지고 내가 문장을 구조 분석하는 거고, 그 구조 분석을 통해서 글쓴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지, 그죠? 그 메시지를 내가 이해하는 작업까지 하는 거. 요게 되면 됩니다. 그쵸?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간혹 가다가 근데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우리 영어는 언어니까요. 영어는 언어니까 실은 이해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그리고 언어니까 자연스럽고 많이 쓰이는 표현들을 암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해라고 하는 걸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해는 실은요, 암기를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실은 우리가 어떤 뇌에서 어떤 정보들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정보들이 여기에 A라는 정보도 있었고, B라는 정보도 있었고, C라는 정보도 있었고, D라는 정보도 있었는데, 이 정보들이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존재를 하다가 이게 한 주제에 따라서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됐을 때, 한 주제 안에서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됐을 때, 이게 실은 전체가 이런 말이었어? 라고 깨닫는 그 순간을 저희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2살짜리 애가 코끼리를 지금 만져본다고 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얘가 지금 몸통을 만지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코 부분을 만지고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얘가 다리를 만질 수 있고, 아니면 꼬리 부분을 만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아니면 얘가 코끼리의 상하 부분을 만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 부분을 봤을 때는 야, 두꺼워, 딱딱해, 아니면 털이 나 있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긴 하긴 하지만, 나중에 얘네들을 다 종합을 지금 해봤더니 얘가 지금 보니까 지금 코끼리네.
라고 내가 깨닫게 되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이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해라고 하는 건요. 암기라는 작업이 없이는 절대로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영어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테스트에서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암기가 가장 중요하고 이 암기한 내용들이 하나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그 상황을 저는 이해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암기가 실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 그러면 여기까지만 되면 영어 공부를 잘할 수 있나요? 테스트에서 고득점이 나올 수 있나요? 네,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요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어 공부를 위해서 역시 필요한 거 뭐냐면 네, 결론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공부 체력이에요. 공부 체력. 네, 공부 체력은 뭐냐면 내가 정해진 시간까지요. 정해진 시간까지 내가 하기로 한 공부의 양이 있을 거예요. 이게 뭐 숙제가 될 수도 있고 자기 스스로 정한 양이 될 수도 있고 약속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요 자기가 끝내는 힘이에요. 끝내는 힘. 요게 지금 만들어져야 돼요. 요게 만들어져야지만 내가 공부 체력이 생기는 거고 이 공부 체력을 가지고 내가 어떤 내용을 뭐 하는 거냐면 암기하는 거고 암기를 하다 보면 내용이 이해가 돼서 이것이 영어의 실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지 공부 체력이 없으면 실은 위에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예로요 제가 이런 얘기 학생들에게 많이 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수능을 지금 이제 본다고 하자고요. 수능은 우리가 하루에 한 8시간 이상을 지금 집중해야 되는 시험이거든요. 중간중간 당연히 휴식 시간이 있을 거예요. 중간중간 쉬는 시간이 있겠지만 반나절 이상을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시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애초에 공부 체력이 하루에 30분밖에 지금 안 돼요. 집중하는 힘이 30분밖에 없어. 그러면 이런 친구들이 당연히 수능을 잘 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닐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 적어도 내가 하루에 8시간 아니면 많게는 내가 10시간을 그죠? 10시간을 공부하는 힘이 생겨야 적어도 8시간을 버텨내거나 내가 10시간, 12시간을 공부하는 힘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8시간을 내가 수월하게 지금 집중해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이게 하루아침에 되느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훈련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초등학교 6년 그렇죠? 중학교 3년 그리고 고등학교 3년, 도합하면 총 몇 년이에요? 12년이에요. 이 1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아이가 점차 자기의 공부 체력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 루틴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어떤 본인의 감정이라든지, 그죠? 아니면 아이가 본인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몸의 상태에 상관없이 원래 하기로 했던 양을 정해진 시간까지 끝내는 힘. 그리고 제가 아이들에게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네들 있잖아. 시간 없다고 되게 말 많이 하는데 실은 너네 이렇게 생각해야 돼. 너가 눈 감기 전까지, 아니 말이 이상하네요. 자, 잠들기 전까지. 너가 지금 잠들기 전까지 그 하루는 끝난 게 아니야. 너가 잠자기 지금 그 전까지 하루는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네가 오늘까지 끝내야 되는 양이 있으면 그걸 다 끝내고 지금 자는 거죠. 그럼 처음에는 이게 새벽 2시까지 아니면 새벽 3시까지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맞죠? 그런데 나중에 이게 많이 하다 보면 이 3시까지 2시까지 하던 것들이 아이의 역량이 늘어나면서 그렇죠? 아이의 지금 역량이 지금 발달하면서 3시가 2시가 되고 2시가 1시가 되고 1시가 12시가 되고 12시가 11시가 되고 하면서 이제 그 시간이 이제 잠자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시간이 세이빙 된다고 한다고 하면 여기서 지금 줄어드는 이 시간을 가지고 내가 국어 공부도 하고 수학 공부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공부 체력이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영어 공부에서는 이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실은 공부 체력을 만들어 가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위의 내용들을 한번 싹 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그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네, 당연히 시험에는 뭐가 있을 거고 시험 범위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럼 시험 범위에 있는 내용들 내가 다 뭐 해야 되겠다?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럼 공부는 어떻게 하는 거냐? 당연히 뭐 하는 거다? 단어를 다 암기를 하는 거다. 맞죠? 그 단어에 지금 모두 같이 암기해야 된다. 품사도 암기해야 된다. 두 번째, 시험 범위 안에는 분명히 문장들이 존재를 하겠죠. 아니면 교과서에 레슨 1, 레슨 2가 존재를 하겠죠. 모든 문장들을 내가 지금 뭐 해보고 구조 분석하고 해석을 해봐야 된다. 그죠? 세 번째, 그러면 그 해석을 통해서 글쓰기가 결국 나에게 무슨 내용을 전달하고 싶어 하는 거지 그 내용을 뭐 하면 되겠다? 이해해주면 되겠다. 이 부분이 뭐다? 독해다. 그럼 여기까지가 됐으면 요거를 가지고 이제 뭐 하면 된다?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
그죠? 그 문제를 풀다 보면 본인의 맞춤 문제도 있고 틀린 문제도 있을 건데 그 틀린 문제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지금 지나쳤거나 아니면 집중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얘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부분들이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 내가 하나씩 채워가면서 이제 마스터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작업이 지금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아이의 지금 뭐가 뒷받침돼야 된다? 공부 체력이 뒷받침돼야 된다. 하지만 공부 체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늘어난다 안 늘어난다? 당연히 늘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꾸준한 관리와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죠? 거기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제가 말씀드린 요 부분을 좀 많이 간과를 하는 편이에요. 여기요. 여기. 단어의 품사. 그리고 문장의 구조 분석. 여기를 지금 간과로 하고 바로 어디로 넘어가냐면 빨리 해석해서 말이 되는 거 골라야지 이렇게 접근합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하면 당연히 맞을 수 있겠죠. 근데 정확하지 않아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저희가 많이 보던 그죠? 과제의 형태입니다. 그죠? 그러면 저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일단은 단어들의 품사가 먼저 다 나와야 돼. 그러면 에너지는 말 그대로 품사가 뭐예요? 명사. 그럼 어마운트는요? 양이니까 품사가 뭐예요? 명사. 사이언스, 과학이니까 역시 명사. 자, 빨간 펜, 라이프 스타일은 S가 있으니까 별표를 빵 쳐놓으시고 내용 정리를 좀 하도록 합시다. 요게 이제 평소에 암기해야 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영어에서 어떤 단어에 S가 붙는다는 건 품사가 두 가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요, 명사죠. 네, 명사는 명사인데 두 개 이상을 나타내는 무슨 명사? 복수명사. 걔네 우리가 S를 붙여서 쓸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S가 붙은 단어들은 동사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앞에 있는 주어와 동사들 중에서 이 주어가 몇 인칭일 때, 3인칭 단수일 때, 그럴 때 동사에 뭐를 붙여 쓴다? S를 붙여 쓴다. 그래서 얘는 뭐도 될 수 있다? 동사도 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라이프 스타일의 지금 품사는 명사이거나 동사이거나 이렇게 되는 건데 얘는 생활 양식이니까 일단은 뭐만 가능하겠다? 아, 명사만 되겠다. 다로 끝나지 않죠, 의미 자체가. 자, ED. 여기 역시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빵 쳐놓도록 합시다. 자, ED도 한번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ED. 어떤 단어가 ED로 끝났다. 역시 품사가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일단은요, 과거 사건을 나타내는 뭐가 될 수 있다? 동사가 될 수 있다. 두 번째는요, 과거 분사라고 불리는 형용사가 될 수 있다. 요렇게요. 그죠? 그래서 얘는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얘 품사는 뭐도 되고, 동사도 되고, 실은 뭐도 된다? 형용사도 된다. 웨이트는요, 무게, 체중이니까 명사고요. 자, 베리지 이제 적용해 보시자. 선생님이 아까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S로 끝나는 것들은 품사가 몇 가지 가능하다? 두 가지가 가능하다. 첫 번째는 뭐다? 복수명사를 나타낼 수도 있고 아니면 뭐가 될 수도 있다? 동사가 될 수도 있다. 단 얘가 S가 붙은 동사라고 하는 건 앞에 있는 주어가 뭐다? 3인칭 단수라는 얘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품사 정리가 끝났습니다. 자, 여기 위에 있는 문제를 다 풀어볼 건 아니고요. 지금 제가 이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특징적인 거 몇 가지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요 문제 한번 풀어보실게요. 요 문제 시간 10초 드립니다. 동영상을 잠깐 멈춤하시고 정답 한번 골라보세요. 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뭐라고 하는 건 우리가 비동사라고 하는 애입니다. 얘는 비동사라고 하는 애고 비동사는 가장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예요. 비동사는 가장 대표적인 몇 형식? 네, 이형식 동사다. 이형식 동사들은요, 뒤쪽에 보어라고 하는 문장 성분을 취합니다.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 형용사죠. 물론 이 자리에 명사가 들어가는 거 맞지만 명사가 들어갈 때는 대상의 명칭이라든지 이름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아니면 얘가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주 쓰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보어 자리는 형용사가 더 자주 쓰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놓고 봤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런 문제 풀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문맥에 맞는 단어를 넣어야지 이렇게 문제를 접근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얘를 지금 이렇게 접근해 버리면 실은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되니까 형용사가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 있는 보기 중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가 딱 정해집니다. 형용사가 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죠? 그렇죠? used밖에 없습니다. used.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뭐가 되는 거다? used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동사 다음에 과거 분사나 형용사 봤을 때는 우리가 무슨 타라 부르는 거니까 수동타라 부르는 거니까 해석은 사용되었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나중에 자, 칼로리라고 하는 것들은요. 그죠? 음식으로부터 발생한 에너지를 일컫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두 번째. 요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요 문제는요, 선생님이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요런 내용을 좀 하나 정리를 해줄까 합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영어에서 전치사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어요. 뭐 전치사는 뭐 30개도 안 될 건데, 전사가 등장하면 항상 뒤쪽에 뭐가 있고 명사가 있고, 이 명사까지를 가로쳐서 문장에서 없다고 생각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명사는 절대로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가 절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맞나요? 그러면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이 문장에 문법을 적용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일단은 요 by라는 단어 보이시나요? 뭐뭐에 따라서, 뭐뭐에 의해서, 품사는 전치사입니다. 그러면 얘부터 가로쳐야 돼요. 그러면 gender, 성별, 명사, age, 나이, 명사, 그리고 뭐야, 신체, 사이즈라는 명사니까 얘까지 가로쳐서 버려야 되는 거고, 얘는 주어, 목적어, 보호가 안 된다. 두 번째, 여기 어부라는 전사도 보이시죠? 그쵸? 그럼 얘에 걸린 명사는 칼로리가 될 거고, 뒤에 있는 needed라고 하는 건 무슨 분사? 과거 분사로서 여기를 꾸며주는 단어가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이 문장은 여기 the amount라는 단어가 나오고, 지금 문장 안에 동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사가 없죠. 그러면 이 자리는 품사가 뭐가 되는 수밖에 없겠다? 당연히 네, 동사가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전에 used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used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이제 남아있는 동사는 누구밖에 안 돼요? 얘 하나밖에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단어의 의미를 알든 간에 모르든 상관없이 일단은 vary를 쓰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vary라고 하는 건 따라서 달라진다, 다양하다는 표현이니까 해석을 해보면 되겠네요. 필요한 칼로리의 양은 몸의 사이즈, 신체 사이즈와 나이, 그리고 성별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맞나요? 그죠?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지문도 다 풀지는 않을 거고요. 우리 몇 가지만 좀 특징적인 부분만 우리가 한번 문맥을 잡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역시 보기부터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사운드. S부터 했네요. 아까 알려드린 거. 품사는 뭐랑 뭐가 가능하다? 네, 명사도 가능하고 동사도 가능하다. 두 번째, emerge, 나타나다, 등장하다. 품사는 동사. wings, S니까 동사거나 명사 둘 중에 하나인데 의미는 날개입니다. 그쵸? 그럼 품사는 뭐겠어요? 명사. fig은 두꺼운, 얘는 형용사. dig는 파다니까 동사. cycle은 순환이니까 명사. branch, S부터 있죠? 동사와 명사가 두 가지가 다 가능하지만 의미는 나뭇가지입니다. 품사는 뭐겠다? 명사. surface, 표면이니까 품사, 명사. ground, 땅이니까 명사. nymph는요, 얘는 유충이란 말입니다. S부터 있죠. 단어가 어려우니까 동사나 명사 둘 중에 하나인데 유충은요, 눈에 보이니까 명사.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봐볼까요? 자, with는요, 품사가 뭔가요? 네, 얘는요, 전치사입니다. 그럼 쌤이 아까 전에 전사는 뒤에 반드시 뭐가 있다고 했나요? 명사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body의 품사가 뭐다? 명사다. 그러면 이 빈칸 자리는 지금 명사를 꾸며주는 애죠. 누굽니까? 명사를 꾸미는 애는 네, 형용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보기들 중에서 형용사는 어디 있습니까? 단어가 되게 많이 있지만 이 중에 형용사는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누구밖에 없어요? 네, thick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얘 정답은 뭐가 되겠다? thick이 정답이겠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반대예요. 자, 그럼 뒷부분에는 and, 자, with 가지고 있는데 지금 두꺼운 몸도 가지고 있는 거고 4개의 블랭크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with에 걸리는 명사가 여기 나와야 됩니다. 쌤, 얘가 명사가 될 수는 없네요. 네, 안 돼요. 왜 그러냐면 for clear라고 하는 건 for도 품사가 뭐고 형용사. 그 다음에 clear도 품사가 뭐고 형용사. 그러니까 with에 걸린 명사 아직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니까 요 자리가 지금 명사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앞에 보니까 지금 adult, sicktus, siccatus라고 해가지고 얘가 지금 어른, 성충매미가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성충매미라고 하는 것은 두꺼운 몸통과 뭐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4개의 선명한 소리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4개의 선명한 뭐예요? 날개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정답은 뭐가 되겠다? wings가 되겠네요. 이렇게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를 한번 봐봅시다. 여기를요. 자, day라고 하는 거 우리 무슨 명사라 부르죠? day는요? 네, 대명사라 부릅니다. day는 대명사라 부른다. 근데 day는 대명사의 무슨 격이다? 네, 주격이죠.
주격은 어디 앞에만 쓰는 거다? 네, 동사 앞에만 쓰는 겁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단어들 중에서 동사가 될 수 있는 건 누구예요? 네, dig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네, emerge가 있네요. 그쵸? 그런데 요거는요, 쌤이 여기부터 내용을 좀 잡아볼까 합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R이, 그쵸? 6주에서 7주 사이, 7주 뒤에, 6주에서 7주 뒤에 얘가 지금 R이 부화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새끼 매미가, 그쵸? 새끼 매미가 4 떨어진대요. 그러면 여기서 어디로 떨어질 거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더라고 하는 관사가 있어요. 더라고 하는 관사가 있고 관사되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된다? 명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어디로 떨어지는 거 말해야 되겠습니까? 소리로 떨어진다. 그죠? 아니면 날개 낮게 썼고, 그죠? 그 다음에 순환으로 떨어진다. 나뭇가지로 떨어진다. 표면으로 떨어진다. 땅으로 떨어진다. 아하. 그러면 얘는 지금 뭐라 얘기를 했다? 땅으로 떨어진다가 가장 말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들어갈 정답은 뭐가 되겠다? 그라운드가 될 것 같습니다. 맞죠? 그러면 그라운드가 됐으면 그럼 위쪽에 얘가 지금 땅으로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아, 암컷 매미라고 하는 애가 자신의 알을 낳아요. 어디에 낳겠습니까? 나무 가지 위에 낳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정답은 뭐가 되겠다? 브랜치가 될 것 같네요. 이렇게. 그러면 전체 내용을 보면 나무가지 위에 낳았는데 그런데 6주나 10주 뒤에 부화를 해서 아기 매미가 다시 땅으로 떨어진다. 그리고 땅을 뭐한다? 파고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맞나요? 그리고 이 아기 매미는 오랜 시간 동안 그 땅 속에서 지내고 있다가 결국에는 다시 위로 뭐한다? 나온다 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자리에 들어갈 품사는 일단은 동사면서 파고 나온다. 땅을 지금 헤집고 나온다는 뉘앙스가 돼야 될 거니까 동사는 두 개밖에 없었죠. 뭐랑 뭐? dig랑 지금 emerge밖에 없었으니까 파다의 뉘앙스를 갖고 있는 건 누구밖에 안 되겠다? 네, dig 하나밖에 안 되겠네요. 맞죠? 그리고 당연히 땅의 어느 부분으로 표면이니까 surface 부분으로 위쪽으로 파고 나온다고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죠? 그러면 나머지 이제 그 다음 부분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즉 이 매미들은 자신의 지금 껍질을 탈피한다. 벗어 제끼고요. 그 다음에 블라블라 한다. 그죠? 성충매미로서 지금 블라블라블라 한다. 동사가 등장해야 되는데 남아있는 단어 중에 우리가 이미 dig라는 동사 썼으니까 동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밖에 없나요? 네, emerge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등장한다. 근데 이번에는요, 나타난다, 등장한다. 뭐로서 등장한다? 성충매미로서 등장한다. 그러면 성충매미라고 하는 것은 뭘 가지고 있는 거다? 바디와 윙을 가지고 있는 거다. 바디는 어떤 바디고 두꺼운 바디고 윙은 어떤 지금 날개다? 4개의 지금 선명한 날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오늘은 그래서 영어 공부에 대한 제 생각과 그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공부 체력을 이제 완성해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완성했다고 한다고 하면 이제는 암기력을 바탕으로 해서 본인이 모르는 것들을 채워나가면서 본인의 실력을 키워나가는 그런 공부를 할 수 있게 되기를 한번 기원해 봅니다. 자, 저는 다음 강의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